Hello, mate. 안녕하세요. 호주, 그중에서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옷이 되게 두껍죠, 맞죠? 호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추위를 느끼실 테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 옷을 뭐 저렇게까지 두껍게 입냐라고 하실 텐데, 네, 호주는 지금 겨울이 시작되어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저는 브리즈번에 살고 있지만, 친구들 중에 멜버른에 사는 애도 있고, 타즈메니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멜버른은 요즘 겨울이 들면서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타즈메니아 사는 친구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타즈메니아 유명한 산이 있는데 웰링턴 마운틴인가 라는 산이 있는데, 그 웰링턴 마운틴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주는 지금 겨울이 들었고, 그리고 점점 추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옷은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디오를 업데이트한 지가 벌써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일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제 30개의 비디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께서는 어떤 비디오를 좋아하시고, 어떤 비디오가 조회수가 높나라고 살펴보았더니, 확실히 이민에 관한 비디오 있죠. 어떻게 이제 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그 비자가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민 정책이 영향을 받고, 이런 비디오들이 구독자 수가 많고 그리고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관련된 호주 이민에 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비디오 30번째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4월 인비테이션 라운드에 대한 이렇게 저희 분석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주에 이민 오시려는 분들과 호주 정부는 항상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죠, 맞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호주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호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한 대표적인 비자가 바로 189 비자, 그리고 489 비자입니다. 둘 다 기술 이민으로서 독립 기술을 하냐, 아니면 주정부, 연방정부 스폰을 받냐의 차이지. 어쨌든 기본 조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인비테이션 분석에 보게 되면 독립기술 이민을 받은 전 호주 연방정부의 독립기술을 받은 인구를 보게 되면 100명이었죠, 맞죠?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더럴 가버먼트에 대한 그 스폰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게 4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죠, 맞죠? 3월까지는 그 숫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즉 비자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높았는데 4월부터 100명 그리고 10명으로 급감을 해왔고, 그리고 5월에도 그 숫자는 유지되었습니다. 6월, 지금 2019년 회계년도 인비테이션 한 번만 남아 있는데 그 6월 인비테이션이 곧 발표가 됩니다. 호주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MIA라는 곳이 있습니다. MIA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호주로 이민을 오시려고 한다면 보통은 이미그레이션 에이전시를 이렇게 통하게 되죠, 맞죠? 그 호주에 이민을 오시려고 하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에이전시를 보통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 에이전시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이래가지고 MIA라고 하는데, 이 MIA에게 호주 이미그레이션 정부 디파트먼트가 먼저 이렇게 정보를 좀 이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MIA는 이 흘린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고객들을 상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100%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도 이렇게 자기들 웹사이트에 띄워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전에 이렇게 MIA에게 슬쩍 얘기해 준 거죠. 아마 이쯤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MIA도 이쯤 될 것이다 라고 고객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 MIA가 호주 정부로부터 들은 정보를 오늘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IA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6월 인비테이션이 한 번 남았는데 이 인비테이션도 크게 4월, 5월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즉 189 비자를 받는 사람은 역시 100명으로 유지가 되고 489 비자를 받는 사람은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10명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맞죠? 특히 4월에 100명과 10명으로 떨어지면서 그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회계직군 같은 경우는 80점인가 85점으로 그 받을 수 있는 점수대가 70인 거에 비해서 무려 10점 또 아니면 15점이 이렇게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그 숫자가 유지되면서 그 점수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이렇게 그런 의견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MIA에서 또 다른 이런 정보 좀 임팩트가 큰 정보를 이렇게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89 비자 즉 독립기술 이민 그 실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링이라 하게 되면 그 2019년 또는 2020년 회계연도에 뽑을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2019년 회계연도에서는 189 비자로 호주에 온 사람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2,920명이었는데 2020년 회계연도에는 그 숫자가 무려 4,268명이 줄어들어서 18,652명이 된다고 합니다. 18,652명 1년 12번 즉 인비테이션이 나온다고 하면 매달 받는 사람은 1,554명이 되는 거죠. 무려 4,268명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점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누적된 사람들은 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경력을 더 쌓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점수를 더 올린다든지 해서 점수를 더 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수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MIA가 발표한 자료와 또 저의 조금은 주관적인 이렇게 분석에 따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민의 문을 점점 좁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19년 11월에 이제 발효가 될 새로운 비자 스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11월부터 비자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죠, 맞죠? 189 비자는 죄송합니다. 489 비자는 491 비자로 바뀌게 되고 187 비자는 이렇게 494 비자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동영상은 저의 호주 라이프 27화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2019년 11월부터 비자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약간은 수급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아 놓으면 이제 수급 조절이 안 되는데 근데 작게 뽑는다 해놓고 좀 이렇게 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감이 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작게 뽑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뽑는 거는 괜찮으니까요. 근데 많이 뽑는다 해놓고 갑자기 확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죠, 맞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작게 해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더 많이 이렇게 늘리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번 연방 총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2019년 5월 18일 연방 총선이 있었죠, 맞죠? 연방 총선이라는 것은 이제 총리를 뽑는 엄청난 큰 선거일이었습니다. 호주에도 크게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보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보당이 이렇게 진보당이 우세하였고 그리고 진보당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진보당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대개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호주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온 나라이고, 그리고 진보당의 정책 또한 이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는 거의 몰표를 이렇게 거의 진보당에 주고 있죠, 맞죠? 근데 이제 좀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래 있던 호주 사람들, 그리고 정통 호주를 약간 이렇게 조금 추구하는 그런 당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보당이 이렇게 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총선도 당연히 진보당이 우세하고 진보당에서 총리가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였죠, 맞죠? 보수당이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에서 심지어 총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심지어 보수당 수장인, 이제 이제 총리가 될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승리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당이 이제 이렇게 우세하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 이민 정책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민에 대해서는 문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저의 이런 생각이 틀리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호주 정착이 조금 쉬워지고 조금 밝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한 동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각 관련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다시는데 그 댓글이 달리면 저에게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따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게 비디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호주에 계시는 여러분 추위 조심하시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이바이.